오늘 이 시간에는 감정 소비에 대해서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 소비.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편의점이나 마트를 가서 이렇게 필요가 별로 없는 물건을 막 구입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 놓고는 뒤돌아서면 그것을 후회했던 적들이 여러분이 있으실 겁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는 소비를 되게 잘하고 싶은데 가끔은 내 기분에 휩싸여서 그냥 막 소비를 할 때가 있어요. 자, 감정 소비는 그래서 뭐냐면요. 기분을 풀기 위해서, 나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하는 소비를 감정 소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진상 손님을 만난 날에 이렇게 뭐 새 옷을 산다든지, 그리고 친구랑 싸운 날에는 뭐 간식류를 이렇게 사가지고 나의 기분이나 감정을 풀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할 때가 있죠. 이런 것처럼 나의 어떤 기분을 풀기 위해서 그 기분을 푸는 용도로 사용하는 그 수단이 소비로 이어질 때 우린 이것을 감정 소비라고 합니다. 감정 소비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어떤 마음의 풀림이 필요할 때 이 소비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또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감정 소비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감정 소비는 우리가 충동적인 소비로 이어질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감정 소비는 되게 조심해야 되는 소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십시오. 친구와 다퉜어요. 그러면 우리가 친구와 어떤 상처되는 말을 친구로부터 주고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감정이 들까요? 우리에게 존중감이 어떤 친구로부터 존중받지 못한 것 같은,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는 감정은 존중감이 이렇게 회복되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친구와 다툰 스트레스를 소비로 풀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친구와 싸워서 생긴 스트레스와 상처받은 자아 존중감을 간식을 통해서 해결하라고 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간식을 사요. 근데 당장에는 뭐 달달구리한 간식을 통해서 우리가 뭐 잠깐 그 스트레스를 잊을 수는 있지만 그 간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 존중감을 제공을 해주나요?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처받은 존중감, 이러한 것을 간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 해결하려고 이렇게 소비를 하지만 사실은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비를 했을 때 그 소비한 내용이 나의 실제로 필요한 감정을 해결해 주는 쪽으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제대로 도움을 준다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 대부분의 감정 소비는 되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고, 그러다 보면 당장에 소비할 때는 기분이 조금 좋아질지는 모르나 그 자체가 우리의 감정을 회복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겐 또 괜히 돈을 썼구나, 괜히 충동적으로 소비를 했네 하면서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래서 더 감정이 더 안 좋아지는 악순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감정 소비에 대해서 되게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정 소비를 줄이려면 되게 간단해요. 내용은 감정 소비를 줄이려면 감정을 소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떤 물건을 사는 것을 통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떤 물건을 사는 것으로 통한 어떤 희열, 기쁨,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의 감정을 제대로 회복시키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감정에 맞게 그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접근을 해야지, 그냥 내가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슬프고 화나고 이런 것들을 어떤 물건을 사는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돈은 돈대로 나가고 물건은 물건대로 나의 감정을 제대로 회복시켜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또 더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의 감정은 더 안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도구를 소비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가장 오늘의 핵심적인 여러분께 던질 인사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예를 한번 보면,
어떤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어떤 막 인터넷 쇼핑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밖에 나가서 러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뛰는 게 부담스러우면 걷기를 한다든지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외로운 마음이 들 때 차분히 앉아서 독서를 해볼 수도 있고 차분하게 글쓰기를 써볼 수도 있고 아니면 가까운 나의 마음을 나누는 친구와 안부 연락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도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어,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가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어떠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를 사실 정확히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려면 내가 내 감정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여기서 좀 집중해 주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봤을 때 지금 가볍게 생각하면 아, 그래, 스트레스 받으면 산책, 러닝, 걷기를 하면 되겠구나. 외로울 때는 뭐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사실 저는 이런 얘기보다도요, 중요한 거는 요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내가 지금 뭔가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그냥 아, 난 기분이 안 좋다가 아니라 어, 내가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내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기분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서운함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피곤함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질투심을 느끼고 있는 것인지, 자기의 감정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내가 분노를 느끼고 있을 때, 내가 서운함을, 피곤함을, 질투심을 느끼고 각각의 감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솔루션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의 감정에 제대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단순히 내가 그냥 기분이 나빠. 나는 지금 뭐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감정에 대한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솔루션을 생각하지 못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게 돼요? 아, 그냥 스트레스 받고 있어. 난 그냥 뭐 오늘은 옷을 사야겠다. 아니면 뭐 오늘은 뭐 내가 좋아하는 액세서리를 사야겠다. 그럼 기분이 풀릴 거야. 뭐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그냥 감정적 소비를 하지 말아야겠어라고 다짐하는 걸로는 이 감정 소비, 충동 소비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감정에 대해 제대로 관심을 가져야 그것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오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내 감정을 다스리고 내가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것이지 내 감정에 대해서 관심을 제대로 갖지 않고서 그냥 난 기분이 나쁘니까 그냥 뭐 이 기분이 나쁜 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식으로 가시면 사실은 감정 소비를 줄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감정 소비가 반복된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내 감정을 제대로 모른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어, 뭔가 나는 왜 이렇게 감정 소비가 반복될까? 나는 뭔가 쇼핑 중독인가? 이렇게 보는 것은 좀 피상적인 거고요. 내가 뭔가 감정적 소비가 반복된다라는 것은 사실은 내가 내 감정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으니까 손쉽게 접근하는 게 결국 돈을 쓰는 것으로 간다라는 것이. 그래서 아껴야지, 충동적으로 소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막 이렇게 다짐하지 마시고 조금 더 편안하게 내가 현재 느끼고 있는 내 감정이 무엇이지? 내가 뭔가 물건을 확 사고 싶을 때 스트레스 받아서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 내가 어떤 감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까? 이 부분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때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 명확해지면 그 명확한 감정이 딱 잡힐 때 해결책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정 소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 시간부터 감정 소비를 줄일 수 있는 첫 번째 단계, 나의 감정이 어떤 감정인가에 관심을 가지시 그러한 건강한 삶과 소비를 하시기 바랍니다.